자,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 유료 특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주도 지난주도 그죠?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 단기 종목들이 거의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아마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그죠? 좀 크게 하락을 해서 좀 걱정이 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조금 볼게요. 저도 아침에 일찍 오늘 운동을 갔습니다. 운동을 가서 열심히 짠디를 받고, 그죠? 운동을 하고, 사실은 끝나고 이제 좀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자고 하는 거를, 제가 또 이거를 시간을 어기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셀트리온은 힘든데, 그래서 다음 주도 또 열심히 단기 매매해서 셀트리온 저축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사 물리치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셀트 20만 가기 전까지는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셀트 저축 될 수 있게끔, 그죠?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중요한 건 실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종목을 우리가 몇 개가 아니지, 그동안 수익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죠? 여기 이제 참여해서 수익을 내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는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은 반드시 여러분들 셀트리온 저축 들어가시라. 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자, 오늘 유료 특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2만원의 유료 특강입니다. 앞으로 셀트가 20만원 넘어가면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20만원 전에 열심히, 그죠? 강의 들으시고, 회비 내시고, 당당하게 임하십시오. 자,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제가 내일 또 수익업적인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나스닥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역금융 장세의 반등은 마무리되었다고, 정점은 찍었다 말씀을, 그죠? 제가 2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찍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크게만 하락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화려한 개별 장세가 펼쳐집니다. 이번 주에도 보십시오.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다음 주는 조금 이제 요게 약간 여러분들 좀 시장에, 그죠?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제 다 뉴스 들어서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을 드디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모기업인 실리콘밸리 파이낸셜이 이제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실패를 해버렸죠. 정자가 실패를 하니까 결국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는 이런 상황. 근데 이제 이 자체가 과연 미국의 금융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 했을 때 저는 크게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규모도 물론 작겠지만, 미국에서 16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소매 고객의 기반이 없거든요. 주로 이제 특수은행에 속한 부분에서 이쪽에 그러니까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제 스타트업 기업 이런 쪽에 이제 자금을 대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금융주 쪽이 그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급락을 했어요. 그죠? 사글라츠 뱅크라든지 또 팩웨스트 뱅크 프로 같은 경우 37%, 그죠? 사글라츠 뱅크가도 22% 급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쪽 JP 모건, 오히려 JP 모건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2% 올랐어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0.8%밖에 하락 안 했고, 골드만이 한 4%밖에. 그리고 웰스파고도 광부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급 효과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0.8% 하락을 했는데, 제 여동생의 이제 딸내미가 이제 일본의 게이오대를 다녀요. 졸업반인데, 이게 금요일날 어저께 이제 소식이 온 거예요. 얘가 계속 취직을 하고 싶어. 그래 이제 우리 외삼촌을 닮아가지고 금융계 쪽을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취직이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죠? 앞으로 우리 조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사에 취직을 했답니다. 아시겠죠? 미국으로 이제 꿈은 이제 지금 일본에 있지만, 그죠?
미국에 가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월가에서 훌륭하게 그죠? 대한민국의 딸로서 성장하기를 외삼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건 어저께 이제 우리가 고용보고서 부분이었지만, 2월 달에 이제 비농업 그 고용이 31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50만 4천 명이었죠. 크게 이제 감소를 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실업률이 3.6%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실업률이 3.4% 최저치였는데, 이제 실업률도 조금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예상치도 3.4%였죠. 그래서 실업률도 오르고 또 시간당 임금도 약간 이제 오르는 게 둔화되는 그런 조짐에서 과연 3월 달에 금리를 0.5%를 인하를 할까 하는 부분에서 또 여기 이제 지금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까지 왔는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있을까? 결국은 이게 파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에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그걸 매각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0.5%가 조금 근데 이제 어쨌든 14일 날 미국이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니까 그 부분만 크게 건들지 않으면은 그게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나스닥도 뭐 여기서 그죠? 120일까지 근처났으니까 120일 이걸 뭐 깬다고 하면은 또 만 뭐 한 6, 700까지는 또, 그죠? 문을 열어놔야 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아무튼 여기서 멈추기를 일단 바라보고요. 그거는 뭐, 다음 주 보면 대충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선 너무, 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큰일 난 건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JP 모건은 오히려 상승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0.8%밖에 안 빠졌다. 웰스파고도 강보합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오늘 강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강의는 여러분들, 유료 특강입니다. 유료 특강. 그죠? 유료 특강, 물론 뭐, 여러분들이 강제성은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유료 특강 2만 원을 내므로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좀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그죠? 대박이. 그것도 이제 보여줄 테고. 그래서 요 강의는 제가 셀트리온이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죠? 힘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셀트를 지키고, 또 셀트의 주식수를 좀 늘려갈 수 있을까 해서 만든 프로젝트니까.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예요. 이 단기 매매에서 수익이 나는 금액의 수익금은 셀트리온 저축을 들어가자. 저는 그렇게 지금 실천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저 우리 VIP들도 그죠? VIP 우리 저희 여러분들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VIP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는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공짜로 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죠? 무료로. 근데 우리 VIP들은 한 달에 70만 원씩 내고 뭡니까? 종목을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게 생각을 자신은 하긴 해야 돼. 그래서 2만 원의 유료 강의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축 주식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저축 주식 이렇게 만들자 이거요. 이게 제가 이제 11일, 자 18일 날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 앞에부터 이제 시장이 좀 바닥 부분에서 그때는 LG전자 대형주 위주의 LG전자가 15%, 기아차가 7%. 지금도 LG전자, 기아차는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 중에서는 LG전자, 기아차. 그죠? 포스코 케미칼이 뭐 당연히 2차 전지 쪽은 그죠? 고성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는 뭐 셀트리온도 싫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LG전자, 기아차는 항상 기억하시고 이렇게 수익이 났었어요. 지금도 이보다 수익이 높습니다. LG전자하고 기아차는요. 지금 이보다 수익이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25일 날, 그러니까 25일이니까 18일 날 추천했던 종목들이죠. 그때 이제 셀트리온이 저축 프로젝트 18일 날, 그러니까 18일 날 추천했던 종목인데 SBB테크가 58%의 수익을 일주일 만에 낸 거예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모아데이터도 일주일 만에 29%의 수익을 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종목 제가 개별 종목 4종목 소개합니다. 4종목. 개별 종목 4종목 소개합니다. 4종목 중에서 SBB테크 58%, 모아데이터 29% 수익 낸 거예요. 실천을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단기 종목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따가 뒤에 지난주에 한 거는 조금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말씀 다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3월 4일이니까 25일 날, 2월 25일 날 소개했던 종목이죠. 그죠? 이수화학이 37% 수익이에요. 이수화학이. 그날 상한가 들어갔었죠. 모아데이터 30%. 모아데이터 2주 연속 한 거 아닙니까? 30%의 수익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 여기
매수해 보신 분은 직접 알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뭐냐?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종목 중에 히트친 종목이 리튬 관련주였죠. 그죠? 포스코 엠텍 51% 수익이에요. 월요일날 상한가. 장중 고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요일날도 급등, 수요일날도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포스코 엠텍이 54%의 수익이에요. 근데 포스코 엠텍과 제가 관련되면서 나는 포스코 엠텍이 싫어. 그런 분들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강원에너지, 끼가 있는 강원에너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강원에너지가 지난주에 급등했죠. 금양은 비싸다고 그랬습니다. 금양도 지난주에 크게 올랐죠. 하이드로리튬, 요거는 조금 후발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죠? 하이드로리튬도 화요일날 상한가예요. 월요일날은 포스코 엠텍이 상승했고요. 화요일날은 하이드로리튬이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연속적으로 이수화학이 보니까요, 90% 수익이 나왔어요. 제가 이수화학은 3주 연속 소개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이 주식을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으면 3주 연속 소개를 했겠습니까? 3주 연속. 그 3주 연속 주가의 수익률을 보니까 90% 수익이에요. 미코, 제가 그랬습니다. 그죠? 미코는 전고체를 두 종목을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미코하고 이수화학. 그죠? 처음에 제가 미코를 했죠. 8,000 그때 뭐 700원, 800원대. 미코가 좀 못 갔어.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가격이 비싼 바닥에 있는 이수화학을. 근데 미코도 66% 수익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코 보니까 미코 매수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이수화학은 특히 많이 매수하셨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번 주에는 뭘까? 이것들도 궁금하죠. 자,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지난주에 2월 18일 날, 이건 이제 지난주 아니고, 저번 2월 18일 날 소개했던 종목들 중에 수익률을 보니까요. SPB테크가 38,900원에 소개를 했죠. 고가 61,800원이에요. 수익률이 58.35%입니다. 그죠? 그때 일주일 만에. 모아데이터 3,760원에 소개했었죠. 고가가 4,875원. 수익률 29%, 66%. 요때 화신을 같이 소개했었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화신, 이게 개별 종목, 4종목 소개는 이렇게 다 수익이 난 거예요. 화신은 그때 수익이 별로 안 났었어. 그죠? 화신을 8,840원에 소개 추천했습니다. 그죠? 근데 고가가 그 당시에 일주일 동안에 9,400원. 그래서 그때 수익률도 한 6.76%까지 수익이 났었죠. 그쵸? 그래서 그때 이수학을 21,800원에 소개를 했는데, 종가가 2,075원, 2750원. 수익률이 마이너스 4%였어요. 그죠? 미코 2월 4일날 추천했습니다. 8,880원에. 최근에 고가가 14,770원이에요. 66% 수익이더라고요. 자, 이거 차트를 제가 이따가 몰아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25일날 추천했던,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가 이수학을 한 번 더 추천했잖아요. 그죠? 왜? 주식, 갈 주식인데 지금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다시 그 다음 주에 25일날 27,050원에 추천을 또 했어요. 보자, 이 새끼 가나 안 가나. 그랬더니 그 주에 고가가 28,55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35%에 37.59% 수익이 나왔고, 미코도 같이 오르면서 28.34% 수익이 났었죠. 그 주에 같이 했던 종목이 모아데이터 4,430원. 고가가 5,790원. 30% 수익 났었죠. 2주 동안에 무려 53%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그 주에 이제 휴린로봇을 2,590원에 소개를 했었는데, 휴린로봇. 근데 휴린로봇하고 유진하고 같이 했는데, 이제 유진은 32% 수익이 나고, 휴림은 9%밖에 수익이 못 났죠. 그리고 MP는 9.9%, 6,600원에 소개를 한 거예요. 그죠? 25일날. 그러니까 휴림이야 MP는 수익은 크게 안 났죠. 근데 결국은 이제 휴림하고 이번 주에 좀 주가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따가 제가 브리핑 다시 할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 4종목을 소개했는데, 4종목 중에서 이수화학과 모아데이터는 급등, 휴림과 MP는 그냥 플러스 한 10%대, 9%, 10%대. 그 2월 11일 날 제가 소개했던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로보티저, 로봇 주식 했잖아. 그죠? 2월 11일 날. 응? 그때 수익률이 지금 고점 대비, 고점 보니까 54%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코스모 신소재가 69,600원에 그때 추천했었죠. 10만 얼마까지 갔었으니까.
로보티저 29,350원인데 44.8% 수익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게 한 달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그죠? 지금 다 대박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종목 중에서, 근데 이게 결국 뭐니까 시장에 딱 맞는 종목들이잖아요. 뭐 2차전지 쪽, 또 뭐 로봇, 뭐 AI. 그러면 이제 이런 또 패턴이 조정을 받으면 또 새로운 흐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 매매라는 것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난주에 이제 소개했던 거예요. 지난주 3월 4일날 소개했던 거죠. 자, 3월 4일날 포스코 엠텍을 제가 얼마에 소출했습니까? 8,890원에. 근데 고가가 13,45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8,890원에 지난주에 추천했는데 13,450원. 수익률이 일주일 만에 51%예요. 그러니까 제가 적당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런 종목들을 뭐 사고 팔고를 다 말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유료 회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또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죠?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들은 뭐 한 10%든 20%든 수익 나오면 매도하고 나오세요. 매도하고 그리고 수익금은 셀트 저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말했던 광원랜드. 자꾸 강원랜드라고. 강원에너지 44% 수익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이드로리튬 39.67%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이드로리튬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니, 이것도 화요일날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금액은 아무도 안 샀더라고 보니까. 하이드로리튬, 강원에너지는 한 두 분인가 보니까 몇 분 오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분 매수하시면 제가 봐서 매수했으면은 저한테 콜을 해주면 그죠? 콜이라는 것은 이제 강의비를 안 냈으니까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엠텍 51%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별로예요. 휴림 로봇은 물론 이제 2075원에 지난주에 추천했는데 물론 고가가 3,050원까지 가기도 했었어. 수익이 한 11%.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주 후반에 밀렸으니까 이따가 요거 한 말씀 드리도록 하고. 자,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62,100원에 이제 추천을 했는데 고가는 67,700원까지, 이것도 한 9%까지 올라갔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쭉 밀려버렸죠, 후반에. 그러니까 주 후반에 이제 미국 시장도 하락을 하고 우리 시장도 하락을 하면서, 그죠? 이쪽이 좀 밀린 거예요. 자, MDS 테크도 제가 6,060원에 추천을 했는데 3,285원까지 수익률이 한 7% 수익이 났었는데 이것도 주 후반에 확 밀려버렸고. MP는 저번에도 제가 6,600원에 소개를 했었죠. MP는 6,820원에, 그죠? 추천했었는데 이거는 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종가가 6,240원,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 5.8% 손실이에요. 그죠? MP가 손실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다 고점 대비 다 여러분들이 5%든 10%든 뭐 11%든 수익이 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빠지면은 쉽지는 않죠. 매도를 한다는 게. 또 주가가 올라가면은 또 더 욕심이 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컨트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7%에서 10% 사이를 깨지면은 개별 종목은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손절매. 그러니까 손절매 못하면 제가 저번에 누죠? 강원랜드는 딱 그랬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급등주니까 손절매 못하면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 당시에 주가가 좀 올라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제 하이드로리튬이라든지 포스코 엠텍은 뭐 바닥에서 딱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예전 상한가 딱 치잖아요. 포스코 엠텍도 그렇고 하이드로리튬도 그렇고. 그죠? 자, 그리고 이수학은 25일날 27,500원에 추천을 했었잖아요. 근데 고가가 39,450원. 수익률이요, 2주 만에 90.12%가 났더라고요, 여러분들. 상한가 2번 나왔으니까. 이걸 제가 3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거예요. 자, SBB테크 2월 18일날 추천했잖아요. 38,900원에. 고가가 67,900원까지 갔어요, 이번 주에. 수익률이 74.5%. 제가 이 SBB테크는 뭐라고 했습니까? 로봇의 간절이다. 그렇게 강조 많이 했었어요. 그죠? 화신이 보니까 8,840원에 추천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주 어젠가요? 그젠가요? 12,430원까지. 수익률이 40%예요. 화신은 제가 이거 18일인가 추천했었죠. 2월 18일날. 그죠? 모아데이터 2월 18일날 3,760원에 추천했는데 고가가
5,790원까지 갔었죠. 50.95%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실화입니다. 그죠? 실화예요. 여러분들, 주말에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 가서 한번 보세요. 한 주에 4종목씩 추천합니다. 지수 관련주 빼놓고 개별 종목에서. 그죠? 근데 지금 다 수익률 거의 한 95%가 수익률이에요. 그것도 수익률이 기본이 50% 이상 대박이었잖아요. 상한가도 몇 개 나왔습니까 지금 여러분? 단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뭐 7%에서 10%에서 무조건 개별 종목은 손절. 개별 종목은.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것도 시작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장세는 역금융 장세의 반등이 마무리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리프티 피프티 장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제가 리프티 피프티 그러니까 비아냥거렸잖아. 그죠? 다 참아요. 저는 참아요. 우리 이런짜리 부대분들 갑자기 한 4일 동안 전혀 한 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어디 뭐 출장 갔는지 어디 워크숍 갔는지. 지난주 수요일부터요. 지금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4일 동안 지금 이런짜리 부대들이 한 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참 신기하네. 또 안 오니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왜 안 나오다. 신기하잖아요. 한 명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마음은 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또 너무 안 나타나니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시장은 앞에 시황은 하지 않을게요. 앞에 시황 했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강의비를 2만원 내셔야 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 제가 사실은 이 강의 안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뭐 유료한테는 이거 하고 저 그런 거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유료 강의는 2만원입니다. 그래서 강의 후원도 되니까 후원 계좌가 셀트건 후원 계좌가 우리은행이고요. 1002 뭐 이제 아시는 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자주 하니까 163-313136 예금주는 셀트건 은정호입니다. 아무튼 또 후원에 그동안 많이 해주신 분들께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셀트를 지키기 위한 셀트의 주식수를 한 주라도 늘리기 위한 그런 강의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또 강의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토요일 날도 그죠? 사실은 이제 봄이 되면 좀 힘들기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운동도 그죠? 일찍 갔다 오고 강의는 꼭 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 부분은 자, 미국 시장이 조금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너무 이제 공격적인 또 지난주에 야 상한가가 막 2개씩 이수학도 상한가 나오는데 또 막 이거 채운가 싶어서 또 근데 항상 이제 시장 자체가 그죠? 시장 자체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지난주 초에는 강했지만 후반에 미국 시장이 약간 좀 흔들리면서 우리 시장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주초에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뭐 다른 뭐 이런 고용 보고서는 사실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실리콘밸리의 은행 파산만 아니었으면 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떴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압박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JP모건이라든지 다른 대형 은행사들은 그렇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일시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오히려 다음 주 중후반부터는 시장이 좀 나아질 수 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뭐가 있어요? 14일 날 밤에 이제 CPI 발표가 있는데 그거만 만약에 그렇게 좀 나쁘게 나오지 않으면 그죠? 그럼 다시 또 미국은 11,000포인트하고 11,700 사이에서 나스닥 기준으로 왔다 갔다 반등을 하는 그러면 또 화려한 개별 장세. 그러니까 어차피 리프티 피프티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별 종목 쪽으로만 접근하시면요 대박 만들어요. 이거는 왜 말하느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 관련 부분 우리가 이제 지수 관련주 중에서 삼성 전자도 사고 싶고 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도 사고 싶고 현대중공업도 사고 싶고 포스코도 사고 싶고 막 사고 싶잖아 대형주들. 그래서 대형주는 지수 관련주는 딱 기아차 또 그다음에 누구 LG전자
그 다음에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지금 이제 요게 이슈가 끝나야 돼, 이슈가. 카카오는 아무래도 카카오가 이제 성장주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 인상과 조금 맞물리기도 하고, 그죠? 그거는 이제 제가 차후 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또 SM과 관련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의 여러분들, 이 주식은 제가 저축 주식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저축 주식으로. 그죠?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 뭐 자손이 뭐 손자가 됐든, 자제분이 됐든. 자, 포스코 케미칼은 국내 유일의 양극재, 연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왜 삼성 SDI가 불안감 때는 별로 보였지만, 삼성 SDI가 급등했던 게 뭐예요? 에너지 회사로 변신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부각이 아니고 변신이라고 해야겠다. 갑자기 좋은 말이 생각났네. 그러니까, 이 포스코 케미칼, 이제 앞으로 상호를 바꿀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그냥 에너지 기업으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죠? 그 2차전지 산업 자체가 매년 15%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회사는 앞으로 2030년까지 양극재만 40만 톤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만 톤. 25년까지 25만 톤.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의 매출이 이제 4조, 5조, 10조 갈 수 있는 회사가 된다니까요. 에너지 회사예요. 제가 과거부터 항상 강의를 할 때 인류 기업들이 가장 생존할 수 있는, 오래 롬런할 수 있는 산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 그리고 생명공학. 그러니까 생명공학과 에너지를 하는 기업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에너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니까. 그죠? SDI하고 40조 양극재 계약을, 또 LG하고도, 그죠? 14조. 근데 이 회사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왜? 포스코 그룹에서 약 60%입니다. 한 50 몇 퍼센트 후반 되는데, 약 60%를 포스코 그룹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그러면, 유통 물량이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기관도 사야 되고, 외국인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이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포스코 케미칼 앞으로 50만원, 100만원 갈 주식입니다. 무슨 말 가십니까?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시라. 자, 기아차. 그나마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낫다는 뜻이에요. 반도체보다는. 우리가 자꾸 삼성전자 살라고 하이닉스 살라고 덤비더라고. 그럴 바에는 기아차를 사시라고. 자동차를 사라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시대됐지만, 지금 최근에 기아차가 좋은 게 왜 좋아요? 자사주를 지금 뭡니까? 계속 하루에 25만원씩 사줍니다. 향후 5년간 자사주를 2조 5천억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사주를 50%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응? 여러분, 이게 바로 이쪽 기아차의 장점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실적이잖아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었지만 올해도 또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근데 이 주식은 지금 기관들이 그나마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어요. 앞으로 외국인들은 시장이 좀 진정이 되고 하면 외국인도 매수로 크게 돌아설 거예요. 올해도 기관과 외국인만 지금 죽으라고 사고 있는 거예요. 기아차 잘 기억하시고, 신차 발표 뭐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아직까지 좀 간만이라고 생각해요. 카카오는. 이제 하이브하고 카카오가 어쨌든 뭐 SM에 대해 관련해서 성격적으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좀 도출을 해낼지, 도축이라고 그러네. 도출을 해낼지 기대합니다. 요건 이제 발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건 항상 이제 성장주 흐름으로 관심권에서 넣으시라. 자, 그리고 LG전자는, 결국은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그죠? 이제 성장에 대한, 사실 휴대폰은 삼성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자동차 전장, 오디오 쪽, 전자. 그러니까 전자회사가 전기차를,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시죠? 제가 지금 제가 시간이 또 너무 시간이 없네. 그래서 요 LG전자도 앞에 기아차하고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올해 자동차 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장 쪽이 흑자 전환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전장 쪽 부분에 지금 매출이 올해는 한 10조, 지난해 한 8조 정도 됐으니까 10조 원 이상의 올해도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회사가 자동차 전장 부분에서 거의 100조의 수준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앞에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의 40조,
또 LG하고 합작한 회사에 14조, 그마도 55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또 안 들어오겠어요? 지금 뭐 양극재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회사는 물론 애플카가 25년에서 20 약간 연기됐지만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자율 뭐 로봇가 계속 지나오고 있잖아요. 로봇가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 애플카의 또 성장에 대한 이런 이슈 항상. 근데 이 회사는 연기금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 지금 12만 제가 저번에 12만 원 근처 부분에서 일부 좀 차익 실현 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완급 조절. 물량 소화 잘 시키는 것.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빠지면은 시장이 빠지면 혼자서 가겠어요? 혼자 못 가요. 그러나 다른 애들보다는 낫다는 데가 시장이 좀 안정되면 반영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수 관련주 중에서는 물론 뭐 여기서 삼성 전기 정도 되겠지만 요 기아차 LG전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도 지금으로서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별 부분 이건 빨리 해야겠다 시간이 없네. 자, 포스코 엔터를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이제 금양 강원에너지는 일단은 뭐 그거는 그렇게 자 그래서 그걸 알아서 하실 분도 하시고 난 포스코 엔터 키는 분들이 계시잖아.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결국은 기술적으로 딱 한 번 더 단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뭐 만약 월요일 날 지수가 또 뭐 한 3, 40분도 급락을 해. 그러면 알로하기 힘들겠죠. 결국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순환 부분인데 폐2차 전지, 전고체, 리튬. 그러니까 리튬 부분에서는 제일 끼 있는 주식은 강원랜드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금양 같은 경우는 리튬보다는 이제 2차 전지, 그죠? 이쪽 공장을 이제 1조 원 가량 뭐 지금 한다고 하니까 거기 양산인가요? 할리드는 이제 지난주에 상한가 한번 쳤고 이것도 그죠? 그래서 포스코도 기술적으로 괜찮아서 이따 한번 볼게요. 그리고 로봇을 이제 휴림 로봇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실패를 했는데 이때도 이번 주에 다시 유진 로봇 만약에 이제 유진이 모습은 더 이뻐서 유진이 치고 나가면 휴림을 손절매를 치고 매수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매를 치고 손이 수익이 났지만 유진 쪽으로 붙는 것도 괜찮고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 다음 주에 빠르게 나가는 놈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죠? 유진은 이제 그 청소라든 청소 로봇, 교육용 홈 관련 로봇, 또 유비커터스, 군사용, 그러니까 지능형 서비스, 자율주행 출시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 처음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유진 로봇 둘 중에 먼저 움직인 놈을 이게 또 저가니까, 그죠? 저가니까. 그래서 휴림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이 휴림을 좀 몇 분이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 중에 먼저 가는 놈 쪽으로. 손절매는 이런 종목들의 손절가는 뭐야? 7%에서 10% 사이에 까지면은 내려가면 무조건 손절매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휴림 같은 경우는 산업용, 지능형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쪽에는 고가권에서는 최고로 좋은 주식은 바로 이 레인 로보스틱이에요. 제가 다음에 이제 로봇 주식도, 지금 저가 단기니까 길게 본다면은 레인보우 로보스틱 이게 대박 주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로보스타. LG니까 이것도 로보티죠. SBT에크는 이제, 관절. 핵심 부품이니까. 그러니까 미래 컴퍼니가 채무를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요 부분으로 보이니까 그 안에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포스코 MTEK 한번 볼게요, 먼저. 자, 아이고. 자, 포스코 MTEK. 자, 포스코 MTEK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했는데, 지난주 월요일날도 뭐, 낮게 시작해서 충분하게 수익 낼 수 있었어요. 그죠? 플러스 이게, 200원, 200원, 220, 30원 시작한 거거든요. 상한가 딱 갔죠. 화요일날. 고점이 13,450원. 그죠? 그럼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좀 하락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지수가 크게 좀 하락을 하고, 2차전지 쪽이 또 크게 급락을 했을 때, 그죠? 같이 밀리는 거죠. 자, 근데 왜 한 번 더 지금 하느냐면, 자, 대량의 거래로 주가를 고점 돌파시켰죠. 상한가 치면서. 그 다음날도 거래가 늘면서 올랐죠. 근데 그 다음날 고점 부분, 최고가는 물론 아니에요. 그죠? 거래를 줄였어요. 근데 목요일날 2차전지 쪽이 급락을 했어요. 이제 2차전지뿐만 아니라 목요일날은 뭐 이쪽 그 코스닥도 급락을 했고, 금요일날도 급락을 했잖아. 그죠? 근데 목요일날도 거래가 급감했죠. 금요일날은 거래가 더 급감을 했죠. 그러면 물론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지수가 좀 흔들리면 뭐 다음 주 막 월요일부터 막 지수 빠지는데 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이 고점이 결국은 저번에 이제 이 고점하고 같은 거거든요. 작년 연말에, 그죠? 연말에. 이때도 제가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 중에 또 하나였긴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장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요. 그죠? 요 한 800원 요 사이에서. 그러니까 요거 이제 시장 판단에, 월요일부터 지수가 막 코스닥도 막 20% 빠지고 그런데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너무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날 하던 시장이, 아니면 월요일날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월요일날 오후장 가서, 아니면 화요일날 요 정도. 그죠? 그래서 이제 10,000원대 초반이면 저는 가능하리라 봐요. 그죠? 바로 올라가면은 좋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세가 이제 저는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은, 그죠? 또 포스코 계열사이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관련 부분에 하이리더? 아이고, 여기서 보세요. 하이드로. 자, 하이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요것도 이제 상황을 보면서 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일단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도 급등하고, 목요일날은 다 급락을 했으니까요. 그죠? 목요일날은. 근데 월요일날 다시 원위치에 왔죠. 그죠? 요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강원 에너지. 그죠? 이거는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건 이제 금요일날도 지 혼자서 막 20에 급등을 했잖아. 강원 에너지. 그러니까, 이 강원 에너지. 그죠? 이런 쪽 부분이 시작 끝난 거 아니라는 뜻이야.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순환으로 도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금양은 제가 금양은 약간 중기 성향으로 그저식은 봐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 와서, 로봇 부분에서 이제 유진 휴림 한번 볼게요. 자, 유진 휴림. 자, 유진도 모습은 이뻐요. 유진 로봇. 자, 유진 로봇이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요거는 좀 더 빠지면 더 좋기는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급등을 하고, 이번 주에 어쨌든 3일 연속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 거니까. 그럼 유진 로봇이 만약에 다음 주에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6,500원. 잘 기억해 놓으세요. 6,500원까지 빠지면 매수하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를 때는 거래가 늘고, 당깁니다. 늘고, 주가가 내릴 때, 조정받을 때는 거래를 완전히 줄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 만약에 월요일 날 유진이 마이너스 한 300원, 400원 된다. 그럼 1차 매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시세를 뻗치고 조정받고 저는 시세가 더 남아있어요. 로봇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성장 산업이라고. 삼성이 투자했잖아요. 자, 그러면 휴림 로봇은, 자, 어쨌든 다시 원위치에, 사실은 원위치, 그죠? 원위치에 온 거죠. 근데 이것도 거래는 줄인 거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휴림하고 얘하고 저가권에서 유진은 어쨌든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갔고, 얘는 그렇지 못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만약에 이제 휴림 가지고 계신 분 좀 계신 거 해서, 다음 주에 만약에 휴림이 뭐예요? 못 가고 유진이 먼저 간다. 그럼 유진 쪽으로 교체를 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큰일 났다. 자, 그 다음에, 자, 개별 부분에서 또 하나, 또 이쪽에는 셀바스 AI, 브리지텍. 그죠? 그리고 MP. 연체 MP는 바닥권이야. AI 쪽에. 자, 셀바스 볼게요, 먼저. 자꾸 시간이 가니까, 저도. 자, 셀바스 AI. 자, 셀바스는 지금 이제 보세요. 이게 저번에도 제가 이때쯤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죠? 주가를, 이게 일부 시간에. 주가 급등을 하고 쭉 행보를 하고 다시 상승하죠. 다시 상승하고 또 쭉 행보를 해요. 근데 행보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전혀 없었잖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만들었죠. 그럼 얘는 이제 다음 주에 약간 공격적이신 분만 해야 돼요. 공격적이지 않나요? 이거 잘못돼. 그런 분들은 손대지 마세요. 나는 시장을 볼 수가 있고, 끼가 있고, 공격적인 분들은 셀바스 AI 다음 주에 만약에 치면서 오르면 그때는 붙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보다 약간 이제 비공격적인 부분들, 브리지텍. 자, 브리지텍은 지금 5일, 일주일 동안 쭉 하락했죠. 앞에 이제 포스코, 엠텍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20일 근처. 그죠? 그래. 자, 주가가 하락하고 조정받을 때 거래를 완전히 줄이잖아요. 그죠? 요거 AI 관련주로 보면 돼요. AI 테마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것도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11,000원대 정도 부분에 20일이 올라오고 있어요. 20일이 지금 1,500원이니까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같이 제가 말씀드린 DMS, DMS. 자, 이쪽에 이제 아이고 어디 있죠? 자, DMS. 그러니까 여기 이제 브리지텍 이쪽에 셀바스, 그죠? 이쪽 쭉 이제 말차라고 쭉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물려 있는 부분에 DMS 부분도 매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자, 한번 볼게요. DMS. 자, DMS 테크. 자, DMS 테크죠. DMS. MDS 테크죠. 이걸 자꾸 DMS라고 그래요. 자, MDS 테크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종가로는 실패예요. 그죠? 장중에는 물론 올라가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제 확 밀리면서 사실은 실패를 한 거죠. 그죠? 금요일날. 근데 요거는 이 전고점 부분 위에서 세우다가 금요일날 코스닥이 어쨌든 코스닥이 큰 폭을 하락했으니까. 그죠? 20일 지켰거든요. 그죠? 그럼 만약에 요게 이런 건 손절가를 매각해야 됩니다. 2,600원을 깨면은 과감하게 손절 매각 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 말씀한 것처럼 브리텍이 먼저 움직이거나 하면은 브리텍 이것도 교체하는 센스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단 둘 다 안 움직이면 얘가 안 움직이는데 빠진다. 그럼 얘는 6,800원을 뭘로? 2,600원을 손절가로 매각하게,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또 앞으로 고생할 수 있으니까 단기는 어쨌든 손절가는 매각하게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이제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MP는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요거는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MP는. 그죠? MP는 원래 바닥권에 있었잖아요. 그죠? 바닥권에. 그래서 MP는 이것도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 그죠? 그래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 손실을 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MP는,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만약에 MP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5,900원을 크게 깨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6,000원을, 그죠? 그러니까 MP는, 이쪽 메타버스 관련 부분에서 그래도 최고의, 그죠? 삼성과 연동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MP는 조금 보유를 하시고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 그죠? 그래서, 쭉, 이제 종목들은 제가 쭉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가 이쪽에 이수학이라 수익 크게 안 해드려야 상관없지만, MP라든지, 또 이쪽에 휴림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좀 손해본 분들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옮겨 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기술도 수익이 낮다가 밀렸는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요거 한번 볼게요, 또. 시간만 말하면 좀 계속 하면 되는데. 하나기술, 자, 하나기술은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죠? 얘가, 그러니까 페이처 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수익이 좀 낮지만, 다시 이제 금요일날 밀렸으니까, 요건 다시 원위치 왔으니까, 하나기술을 다시 한 번 더, 65,000원이나 4,000원 가면, 그때는 요건 매도하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쭉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죠?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수익금은 어쨌든 셀트리온 저축을 들어간다. 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고 내일은 이제 수급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부분에서 저한테 이렇게 그죠 보내주시는 건 알잖아, 그죠?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오전 방송이든 오후 방송이든 그렇게 언급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내일 수급에 셀트리온 수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